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이윤주 김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쌤, 네.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사용하세요? 사실은 많이 사용하죠. 한 평균 한 3시간에서 4시간, 5시간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요즘 어플이 잘 돼 있어서 네. 스크린 타임이라는 어플에 내가 어느 어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시간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역시. 네. 요즘 제가 넷플릭스에서 네. 영화를 좀 많이 봤더니 시간이 어쩔 때는 6시간이 된 적도 있어요. 오, 그러시구나. 네. 저도 뭐 SNS부터 시작해서 뭐 메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은행 업무도 보게 되고 또 요즘 또 운동 어플 아까 얼핏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운동 어플도 사용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 수시로 스마트폰에 계속 보는 경우들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네. 자,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이 네네.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네. 바로 그 최즈붕 교수의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사피엔스. 네.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는 문명을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명운이 달려있다고 그 최재봉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자 최재봉 교수는 인문과 공학을 아우르는 통찰과 그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그 지난 10년간 발생한 급격한 시장 변화를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를 중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신인류의 등장과 특징은 그들이 축이 된 새로운 문명의 실체, 그 다음에 산업군별 시장 변화와 그 소비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성공 전략과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는데요. 뜨는 것 뒤에는 포노들이 있고 포노들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과 부의 창출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포노들이 마케팅의 중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이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게 그쵸. 되면서 이 등장하게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혜 있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것에 빗대어서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이라고 해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데서 나왔다고 해요. 네. 2007년도에 그 아이폰이 처음 출시될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나 그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부터 이렇게 많이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아이폰은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 이상 억명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맞습니다. 인류의 40%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혁명적인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그 아이폰을 창조한 동시에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도 함께 탄생시킨 21세기 최고의 혁명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0년간 지상파 TV와 이 신문의 광고의 수익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쵸, 맞아요. 네, 요즘 TV 잘 안 보잖아요. 네, 안 봐요. 신문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반대로 검색 포털 네이버나 유튜브의 점유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증가했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2018년 유튜브의 동영상 점유율이 86%에 이르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재미있는 건 뭐 이런 그 미디어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금융업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이 무인 서비스이죠. 그쵸,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는 이 무인 서비스가 차지하는 업무 비율이 80%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은행 지점에 가서 업무를 보는 거는 이제 9몇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시티은행도 은행의 점포 수를 80% 정도 폐쇄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를 인터넷 뱅킹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한 은행에서 맞아요. 파업했었잖아요. 파업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해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다라고 해서 은행 업계가 굉장히 경악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유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대형마트의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줄고요. 온라인 판매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미국의 백화점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네. 그 소형 매장들은 점점 폐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중국은 모든 상거래를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네. 예, 그 스마트폰 결제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스마트폰 결제가 중국 같은 거는 표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또 달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현금이 없죠. 예, 현금을 안 쓰고 있고. 근데 상하이에서는 길거리에 거지마저 QR 코드가 있는 네. 네,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결제를 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드디어 온라인 그 매출이 10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혁명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일상이 매일매일 이런 일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혁명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뭐 권력이나 자본과 같은 특정 세력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집중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신인류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예.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TV를 보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신문도 보지 않는 나눠요. 거죠. 왜냐하면 내 손 안에 스마트폰 하나에 전 세계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미디어의 정보를 찾게 되고 은행 지점에 발길을 돌리는 것보다 내가 그냥 가만히 편한 장소에서 또 송금하고 송금 받을 수 다 있기 가능하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은행 지점의 발길을 끊고 온라인 뱅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 힘들죠. 요즘 같은 날씨에 무거운 거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대신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 집 앞까지 배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 선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우리가 한번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인류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이러한 변화를 보통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진화에는 한 번도 역변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진화가 일어나지 네. 역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진화는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본인의 선택이긴 하는데 이런 시대에 발맞춰 가려면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네.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네. 최재분 교수의 호모 사피엔스 첫 시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급변하는 지금의 시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발맞추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은 순식간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알겠는데 이 변화에는 양날의 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쵸. 과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까요? 네, 감사합니다.